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2022 삼성생명 여자 프로농구 방구석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김은혜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그래? 아니 맨날 안녕하세요. 이거를 하다가 좀 이게 낫지. 사실 뭐야 너무 무거워. 아니 약간 준비하지 않고 말 안 하고 그냥 했는데 갑자기 내가 인사하니까 갑자기 따라가지고 이런 거 방송에서 항상 순발력 살려줘야 된다고요. 오케이? 네.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안 하는데? 아니 제 스타일대로 해본 거예요. 그래? 그럼 뭐라고 하는데요? 그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2020, 2021 원래 그 전국에 계신 삼성생명 여자 프로농구 3라운드 맞대결. 우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진짜 옛날에 나 어릴 때 TV 보면 막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날 사람. 저보다 더 옛날 사람이시잖아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닌데요. 뭔 세대라는 거? 자기가 더 늙었는데 뭔 세대라는 거? 늙었는데 이런 표현 쓰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오케이. 자, 저희 방구석 리뷰 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이 됐어요. 네, 시간 진짜 빠르네요. 이번 주는 이제 3라운드가 시작이 됐고, 네. 또 어느덧 저희 시즌의 중반을 또 달려가고 있는데, 한 주 동안 또 어떤 경기들이 있었고, 어떤 재미 요소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저희 방구석 리뷰 시간에, 좀 여태까지 보시면서 경기장 분위기가 이제 팬들이 좀 들어오면서 좀 보고 있잖아요. 네. 좀 어떤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이제 2라운드부터 팬분들이 들어오시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구장마다 조금 어떤 관중분들의 응원의 온도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은 다른 모습들은 있지만 네. 그래도 확실히 관중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는 정말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관중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적인 면에서 저희도 흥이 잘 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청주 같은 경우 또 요즘에는 또 신한은행 팬이 또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도원체육관 같은 경우도 되게 어떤 분위기적인 면에서도 네 되게 좋고 또 신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원 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팬들이 확실히 있는데 육성 응원은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런 뭐 막대기라든지 막 이런 막 흔드는 거라든지 막 그런 박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선수들한테 전달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관중이 있다 보니까는 경기장 내의 사운드들 있잖아요.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이제 볼륨이 올라가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뭔가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다르다? 무게감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농구를 보러 오시지만 또 아직 농구를 TV로만 접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직접 직관을 하러 오시는 것이 정말 재미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자농구는 진짜 농구 직관하면 정말 재밌는 경기들 더 이렇게 박진감 있게 느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남자 선수들보다 또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관중도 뭐 남자에 비해서는 좀 적고 좀 그러다 보니까 또 플로어석 같은 데 끊고 하면 또 굉장히 가까이 앉을 수 있고 해서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선수들이 몸싸움하는 부분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되게 카메라에서는 되게 각도를 이렇게 와이드하게 잡는데 실제로 경기장 가서 보면 우리가 왜 저 상황에서 패스를 못했지? 왜 저런 상황이 나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자세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경기장 현장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네. 자, 이번 주 재미있었던 경기 어떤 경기가 있었는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이거는 뭐 경기로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다. 이 팀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바로 BNK입니다. 그렇죠. BNK가 이번 주 3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렇죠. BNK가 3경기에서 2승 1패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 사실은 3연승까지 노려볼 만한 그런 경기가 어제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KB스타즈전에서 정말 아쉽게 3점 차 패배를 당하면서 뭐 3연승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분위기만큼은 뭔가 이제는 좀 일을 낼 땐가 약간 이런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2라운드 때까지만 하더라도 BNK가 못 올라오는 거 아닌가? 약간 분위기도 그렇고 어떤 팀의 어떤 이런
경기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되게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네. 3라운드부터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1라운드 전패를 당하면서 사실 이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한테 이 BNK의 어떤 약간 실망이라고 하죠. 또 쓴소리도 많이 나왔고 네. BNK에게 걸었던 어떤 시즌 전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우리가 괜한 기대감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던 것 네, 같아요. 뭐 네. 저 역시도 사실은 이게 너무 조직적인 부분이 잘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진짜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정말 3라운드부터 어떻게 팀이 이렇게 달라지지 할 만큼 되게 많이 달라진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심에 역시나 또 김한별 선수가 어떤 컨디션을 잘 찾았던 부분이 이제 좀 더 BNK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세 경기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원 큐와의 경기에서 86대 75,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 84대 69, KB스타즈와의 경기에서 85대 82. 이 세 경기를 모두 80득점을 넘게 했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그 여자 농구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시겠지만 이 80점이라는 벽을 넘기가 쉽진 않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세 경기 연속 이렇게 80득점을 넘길 수가 있냐? 그 이유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우선은 BNK가 정말 빠른 농구를 지향하고요. 네. 저희가 1라운드? 뭐 그때쯤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속공이 사라졌다. 네. 과거에 네. BNK가 정말 가져가던 그런 속공이 사라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속공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정말 빠르게 몰아치는 그런 활동량적인 부분에서 BNK가 살아났고요. 네. 그리고 리그 내에서 지금 필드골 그 어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공격 시도 횟수 그 부분도 가장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격 횟수를 많이 가져가고 거기서의 최근의 성공률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확도가 살아나면서 BNK의 좀 더 장점들이 더 살아나고 또 고득점 농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박정은 감독님이 추구하는 농구가 이런 농구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 확실히 그 버릴 건 버려. 근데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횟수를 많이 가져가고 약간 화끈한 공격 농구를 지향하는 것 같은데 네. 그 공격 농구가 이번 세 경기에서는 좀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시즌 전부터 사실 준비하기를 수비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버려두더라도 어떤 복잡한 수비보다는 공격에 좀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수비에서 너무 허술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1대1 디펜스가 이제 외곽에서 뚫리면 뒤에서 로테이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그냥 오픈 찬스로 빵 뚫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는데 최근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뭐 아예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많이 조금 줄어든 모습들도 있고요. 네. 사실 첫 경기 하나원 큐전에서는 김한별 선수가 좋은 활약했고요. 네. 두 번째 경기 삼성생명전에서는 또 이민지 선수가 활약을 했고요. 네. KB스타즈전에서는 또 진한 선수의 활약이 눈부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선수의 활약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세 선수의 그러니까 골고루 활약을 뒷받침해줄 만한 역할을 김한별 선수가 중심을 늘 잡아줬고 네. 안혜지 선수가 리딩 부분에서 역할을 잘해줬고 네. 또 이소희 선수의 외곽이 네. 4개 이상씩 평균적으로 3경기가 다 터졌다는 것 네. 같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이었어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소희 선수가 3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하기도 했고 하나원 큐전 21점, 삼성생명전 15점, KB전 20점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소희 선수가 외곽이 좋아지면서 이 본인이 장기로 가져가는 이런 돌파들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요. 어떤 템포 바스켓, 헤지테이션 무브 이런 것들이 잘 살아나면서 자기만의 리듬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자신감으로 드러나고 또 어떤 보여지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시즌 초반에 BNK의 모습을 얘기하셨을 때 박정원 감독이 이소희 선수를 스코어러로 쓰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아서 경기력이 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정확하게 이소희 선수가 활약을 해주니까 이 BNK의 공격력과 더불어서 이 득점력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안혜지 이소희가 뛰었을 때 어떤 볼이 공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둘 다 볼을 몰고 다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볼 배분에 있어서 조금은 안혜지 선수가 슛을 아끼기 시작했고
슛을 아끼고 어떤 프론트 코트로 치고 나가는 과정, 백코트에서 프론트 코트로 치고 나가는 건 안혜지가 하지만 공이 흐르는 과정에서는 이소희 선수도 볼도 많이 만져보고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BNK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저는 안혜지 선수가 이제 슛을 조금 아끼기 시작했고요. 네. 이제 뭐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슛을 아끼기 시작했고 또 이 선수가 활동량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을 몰고 다닐 때 어떤 리듬감? 네, 되게 매력적이게 보이는 어떤 리딩 부분들이 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안혜지 선수가 그래도 이제 본인이 어떤 고쳐가야 될 부분 또 약점인 부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진한 선수가 이제는 BNK의 약간 에이스가 아닌가 네. 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슈터치도 정말 너무 좋고 네. 뭐 자기 득점을 해주는 것 이상으로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사실 진한 선수는 뭐 과거에 이제 코치들도 했던 얘기들이 진한 선수가 정말 어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없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분명히 할 수 있어. 너 박지수 앞에서 할 수 있어. 누구 앞에서 할 수 있어 라고 해도 언니 제가 어떻게 뭐 배윤 선수 앞에서도 배윤 앞에서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도 어떻게 제가 혜윤이 언니 앞에서 이런 말을 늘 남겼다면 네. 이제는 그거를 뛰어넘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인 스스로도 어떤 자기가 에이스 역할 또 책임지면서 어떤 공격에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가져온다. 특히 네. 이제 달릴 줄 아는 빅맨이다 보니까 이제 속공 참여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가장 마지막에 프론트 코트로 넘어오더라도 미들슛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선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3경기 연속 안 나오긴 했지만 강하정 선수의 어떤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사실 이 선수의 역할을 BNK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하고 영입을 했을 텐데 이 선수가 안 나왔는데 BNK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강하정 선수가 이제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첫 경기에 뛰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원큐전에서 뛰지 않았는데 또 뭐 승리를 거뒀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휴식 시간을 좀 더 오래 가질 수 있게끔 또 팀에서도 배려를 해주고 있고요. 강하정 선수가 어떤 클러치 상황에서의 능력이 있는 거는 정말 그건 확실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네.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발목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능력이 확실하게 좀 보여지지 않았던 부분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제 팀이 지금 승리를 잘 거두고 있는 상황도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이제 조금씩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정 선수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떤 더욱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부담감이 좀 덜 들 것 같아요. 부담감이 이게 생기는 게 좀 많이 안 생기고 이제 팀이 어느 정도 성적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상황에서 본인이 뭔가 보탬이 되는 수준이 된다면 클러치 상황에서 한두 방이라도 꽂아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반대로 사실은 부담감이 더 될 수도 있다 생각해요. 반대로? 왜냐하면 팀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KB스타즈랑 BNK전에서 염윤아 선수가 13경기 만에 복귀를 맞아요.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올 시즌 첫 경기를 뛰었는데 오히려 팀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합류가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기는 하거든요. 물론 내가 없어도 팀이 잘 나가니까. 맞아요. 제가 없어도 팀이 잘 나가고 있고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흐트러지는 모습이 생기지 않을까. 네. 어떤 내 자리에 대한 좀 불안함 뭐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부분은 선수가 몸을 확실히 만들고 들어온다면 어떤 더욱더 플러스가 되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강하정 선수가 건강하게 돌아오는 그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강하정 선수가 돌아오진 않았지만 아직은 지금 이민지 선수가 또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삼성생명에서 많이 뛰지 못했던 선수였는데 BNK 와서 뭔가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그냥 자신의 어떤 실력을 막 표출하고 있어요. 네, 비시즌에 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들었었고요. 또 그런 거에 비해 사실은 시즌 초반에 어떤 출전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면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는데 또 강하정 선수의 빠졌던 빈자리를 또 이민지 선수가 잘 채워주면서 또한 뭐 이소희 안혜지 선수의 어떤 휴식 시간 부여할 때 있어서 이민지 선수가 가드 역할까지 네, 수행할 네,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파워적인 부분이나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역할도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거든요. 네. 또 거기에 나가 최근에 또 득점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한 선수가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맞아요. 네, 정말 어떤 주축 선수들이 골고루 활약을 잘 해주면서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BNK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 다음 경기가 바로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이란 말이죠. 네. 기세가 좋을 때 상위권 팀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또 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상대적으로 사실은 하나원큐랑은 조금 대등한 상태에서 했고 또 그 분위기를 이어서 삼성생명을 잡고 또 사실은 KB스타즈전에서는 3번의 맞대결이 굉장히 근소한 맞아요. 점수차로 늘 경기를 펼쳤었기 때문에 또 이 부분까지는 좀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음 상대는 정말 더 강한 두 팀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BNK가 어떤 스피드적인 면이나 어떤 흔드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이 팀들과는 재밌게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신한은행한테는 또 유독 좀 약한 모습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은행보다도. 네, 그래서 신한은행전에서가 어떤 BNK의 어떤 한층 더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시험 무대?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BNK가 자기 모습, 자기 컬러를 좀 찾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이번 주였고요. 이제 곧 돌아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